상속 발표 날 형들은 수백억 원의 전복 양식장과 부동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막내인 30대 우체국 집배원에게 떨어진 건 버려진 등대 하나뿐이었어요. 게다가 매달 70만 원의 관리비까지 내야 하죠. 가족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짐이니까 빨리 처분해라고요. 하지만 이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하필 자신에게만 이 등대를 남겼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안개 낀 어느 밤, 등대에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은 가문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해시태그 PART1- 등대만 받은 상속자. 전남 완도군 소안도 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일하는 민준호는 아버지의 부고를 받고 서둘러 본가로 향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며칠 후 가족들이 모여 상속 재산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죠. 형님, 차남인 저는 여수 아파트 2채와 항구 창고 절반을 받겠습니다. 둘째 형 민준수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장남인 민준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전복 양식장 지분 70%와 나머지 창고를 가져가지.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주력 사업이니까. 준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형들이 나누는 재산 목록을 들어보니 수백억 원 규모였어요. 그런데 준호 몫은 따로 언급되지 않더군요. 준호야, 너는 이거. 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소안도 외곽 폐등대 사용권과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등대요? 이게 뭐죠? 아버지가 옛날에 어떻게 얻은 건지 모르겠다만 내 몫이라고 하더라. 관리비로 매달 70만 원씩 나간다. 준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등대라니, 요즘 누가 등대를 써? 항로도 바뀐 지 오래됐는데. 준일도 고개를 저었어요. 버려진 시설이나 다름없어. 도민들도 안 찾아가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어머니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관리가 부담스러우면 처분해도 돼. 서류만 정리하면 되니까. 준호는 우체국에서 상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속 6년째인데 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70만 원 관리비는 부담이 컸죠. 형님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버지가 왜 하필 저한테만 등대를. 너 말고 누가 받겠냐? 우린 사업이 바빠서 그런 곳까지 신경 쓸 수 없어. 준수가 담배를 꺼내며 말했어요. 빨리 정리하고 현금화해라. 요즘 외지 개발업체들이 그런 부지 찾아다닌다던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형들은 알짜배기 재산을 나눠 가졌는데 자신에게는 쓸모없는 등대만 떨어졌으니까요. 우체국 사물함에 서류를 보관하면서 관리대장을 펼쳐봤습니다. 2003년을 끝으로 점검 기록이 끊어져 있더군요. 비고란에는 이상한 기호들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동료 배달원 김철수가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무슨 서류 보고 있어? 아버지 상속받은 등대 관리 서류인데 좀 이상해요. 이 기호들 말이에요. 철수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등대? 소안도에 있는 그 폐등대 말이야? 주민들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포기했다던데. 그래요? 관광자원으로요? 응, 군청에서도 관심은 있었는데 돈이 문제더라고. 근데 너한테 관리권이 넘어왔구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하필 이 등대를 자신에게만 남겼을까요? 철수 형, 저 다음 비번 때 등대 가서 직접 확인해 보려고요. 그래, 가봐. 뭔가 특별한 게 있을지도 몰라. 그날 저녁 준호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등대 부지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고 사용허가증도 정식으로 발급받은 상태였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준호야, 등대 서류 확인해봤니? 네, 확인했어요. 관리비가 부담되면 빨리 처분해. 형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걱정 말고. 아직 가보지도 못했는데요. 가봐서 뭐하게. 낡아 빠진 시설이야. 쓸모없어.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왜 모두가 등대를 포기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버지는 분명 이유가 있어서 자신에게 남겨주셨을 텐데. 다음 비번날 등대를 직접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해시태그 PART 쓸모없는 비용. 쌓여가는 눈총. 비번날 아침 일찍 준호는 등대로 향했습니다. 소환도 외곽 절벽 끝에 서 있는 하얀 등대는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등대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바다 소금기와 이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내부 계단은 미끄러워서 조심스럽게 올라가야 했죠. 와, 정말 오래됐네. 전기 차단기는 녹이 슬어 있었고 주 전등 스위치도 마찬가지였어요. 배터리함을 열어보니 오래된 비상전지들이 남아있더군요. 관리대장을 꺼내 현장과 대조해봤습니다. 안개 다발 시 점등이라는 메모가 여러 번 적혀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안개때 점등. 왜 굳이? 등대에서 내려와 마을로 가던 중 어촌계장 박영수를 만났습니다. 준호야, 등대에 다녀왔구나. 요즘 바쁘겠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계장님, 최근에 저 바다에 이상한 배들 다녔어요? 아, 해상풍력 예비타당성 조사선들이 들락거렸지.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내려서 이것저것 재더라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왜 하필 등대 주변을 조사했을까 싶더군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준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호야, 등대 처분 생각해봤어? 형, 아직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했는데요. 살펴볼 게 뭐가 있어? 관리비만 나가는 애물단지인데. 우리가 정리해 줄 테니까 위임장만 써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 끌수록 돈만 더 나가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 압박감이 몰려왔습니다. 형들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다음 날 우체국에 출근했는데 철수가 이상한 얘기를 해줬어요. 준호야, 어제 항만 쪽에서 정장 입은 외지 사람들이 내 등대 사진 찍는 거 봤어. 정말요? 응. 드론도 띄우고 그러더라. 뭔가 조사하는 것 같던데. 그날 오후 우체국 동료 이미영이 귀띔해줬습니다. 준호야, 요즘 외지 개발사들이 항로 표지 유휴 자산 묶어서 사들이는 움직임이 있다고 해. 정말요? 응, 관광단지 개발용으로. 등대 같은 건 포토존으로 딱 좋으니까. 준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속받자마자 형들이 처분을 재촉하고 외지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우연치고는 타이밍이 너무 맞아떨어져요. 저녁에 다시 등대로 갔습니다.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조난신호 상자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해도 조각들이 들어있더군요. 이게 뭐지? 해도를 펼쳐보니 소안도 북서 해안의 간조수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빠져 있어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왜 이런 걸 보관해놨을까? 관리대장의 기호 표기와 해도의 표시를 비교해봤지만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준호야, 형들 말이 맞아. 등대 빨리 정리해. 어머니, 아버지가 왜 저한테만 등대를 남기셨을까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관리비만 계속 나가잖니.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며칠? 준호야, 너 혼자 고집 부리지 마. 가족들 다 힘들어.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확신이 서더군요. 분명 등대에는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모두가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으니까요. 해시태그 PART 3- 흔적 수집과 불청객. 준호는 전직 등대지기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수협 사무실에서 주소를 알아내니 뒤편 셋방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문을 두드리니 70대 노인이 나왔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소안도 등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등대? 아, 자네가 민씨 아들인가? 들어와. 방 안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를 끓이며 말했어요. 자네 아버지, 참 특이한 분이셨지. 안개 낄 때만 찾아와서 등대 켜달라고 하더라고. 안개 낄 때만요? 그래, 보통은 배가 다닐 때 켜는 건데. 자네 아버지는 안개 끼면 꼭 전화해서 부탁하곤 했어. 할아버지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여기다 기록해뒀지. 보게나. 수첩을 보니 아버지가 안개 낀 날에만 점등을 요청한 기록이 빼곡했어요. 그런데 수첩 가장자리에 이상한 기호들이 적혀 있더군요. 할아버지, 이 기호들은 뭐죠?
렌즈 각도하고 회전주기 같은 걸 적어둔 거야. 자네 아버지가 특별히 신경 쓰더라고. 렌즈 각도요? 그래, 빛의 편심이라고 하나. 어려운 말은 잘 모르겠지만 준호는 수첩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FRESNEL 렌즈 관련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등대를 다시 찾았습니다. 렌즈 하부를 자세히 보니 미세한 긁힘과 표시들이 있더군요. 이걸 조정한 흔적이네. 광로 정렬을 시도해봤는데 렌즈가 특정 각도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조정해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우체국에 출근했는데 내용 증명 우편이 와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거 내 앞으로 온 거야. 정장을 입은 외지인들이 보낸 등대 관리권 양도 제안서였어요. 등대 부지 및 시설물 관리권을 합리적 조건으로 양수하고자 합니다. 빠른 검토 후 회신 바랍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내용 증명이 도착했어요. 조속한 결정을 부탁드리며 지연 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 사람들 뭔가 수상하지 않아?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그날 밤 등대에서 야간 점검을 하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렌즈를 통과한 빛이 벽면에 숫자와 기호를 투영하더군요. 와, 이게 뭐지? 숫자들은 위도, 경도, 좌표 형식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특정 분 단위에서만 완성되는 패턴이었습니다. 해도 조각을 가져와서 좌표와 대조해봤어요. 놀랍게도 간조 때만 드러나는 해식 동굴 위치와 일치하더군요. 아버지가 이걸 알고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등대 주변에 낯선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입은 외지인 2명이 드론을 띄우고 있더군요. 준호는 숨어서 지켜봤어요. 그들은 등대를 중심으로 주변 지형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드론 촬영이 끝나자 한 명이 전화를 걸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등대 상태는 양호하고요. 빨리 계약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준호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등대에는 분명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자신에게만 남겨주신 거겠죠. 이제 안개 낀 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등대 렌즈로 정확한 좌표를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해시태그 PART4- 안개 속 좌표, 바위굴의 캡슐. 며칠 후 기상청에서 안개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준호는 곧바로 등대로 향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니 바다에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배터리함을 임시로 복구해서 렌즈를 기동시켰어요. 자, 이제 보자. 렌즈를 통과한 빛이 벽면에 투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전하면서 나타나는 숫자들을 종이에 적었어요. 34도 32분 18초, 126도 42분 31초. 위도와 경도가 완성되자 준호는 간조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이 간조 시간이더군요. 지금부터 4시간 후네. 준호는 소형 모터보트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어업에 쓰던 배였는데 아직 상태가 괜찮았어요. 새벽 3시에 출발해서 북서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안개 때문에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GPS를 보고 좌표를 찾아갔어요. 여기다. 간조로 바닷길이 열리자 해식동굴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배를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진입시켰죠. 손전등을 비춰보니 동굴 천장에 뭔가 고정되어 있었어요. 저게 뭐지? 역청이 칠해진 소형 방수 캡슐이 스테인리스 와이어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배낭에서 절단기를 꺼냈어요. 끊어지길 바라. 와이어를 자르니 캡슐이 떨어졌습니다. 무게가 제법 나가더군요. 뭐가 들어있을까? 동굴을 빠져나와 등대로 돌아갔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캡슐을 열어봐야 했어요. 등대 안에서 캡슐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완도수엽 금고 열쇠 하나와 여러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완도수엽 금고. 창고 등기번호 메모와 간조표 사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쓴 메모가 있더군요. 등대는 문이 열쇠, 바다는 수납고. 준호는 열쇠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번호가 새겨져 있는데 상속 목록의 기호 표기와 일치했습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신 거구나. 그런데 이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일이었습니다. 준호야, 어디야?
새벽에 왜 안 받아? 형, 지금 등대에서 점검하고 있어요. 등대에서? 이 시간에 뭐하러? 빨리 들어와. 내일 오전에 개발업체 사람들이 온다. 개발업체요? 응, 등대 매입건으로. 조건이 괜찮으니까 계약하자. 형, 아직 제가 결정 못했는데요. 뭘 더 결정해? 계속 끌면 조건만 나빠져.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급해졌습니다. 내일 수협 금고에 가봐야 했어요. 외지인들의 차량 동선을 피해서 가야겠죠. 캡슐과 열쇠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진짜 아버지가 남긴 비밀을 풀 차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또 내용 증명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최종 제안이므로 신중히 검토 후 회신 바랍니다.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숨겨놓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완도 수협부터 가봐야겠다. 해시태그 PART 5- 수협 금고의 실체. 다음 날 오전 준호는 완도 수협으로 향했습니다. 2층 보관실로 올라가니 직원이 반겨줬어요. 어서 오세요. 금고 이용하시나요? 네, 열쇠가 있는데요. 캡슐에서 나온 열쇠를 보여주니 직원이 확인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금고 번호를 확인하고 열쇠를 넣으니 잠금이 해제됐어요. 와,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아래 있던 서류들이었어요. 소환도와 청산도 일대 어장 면허권 일체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완도항 부간 부두 창고 이동의 소유권 이전 서류도 있더군요. 이게 뭐야? 임대차 보증금 통장 사본을 보니 월 임대료가 수천만 원씩 나와 있었어요. 해양바이오 기업과 체결된 다시마 숲 조성 사업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선지급금이 50억? 더 놀라운 건 15년 전에 매입한 국내 해운사 우선주 증권이었어요. 원본이 다량 들어있더군요. 준호는 계산기를 꺼내서 대략적인 가치를 계산해봤어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500억 원은 넘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재산을. 봉투 하나에는 따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외부 매각 금지, 가족 비공개, 적정 시점까지 보류. 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형들이 나눠 가진 재산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그런데 이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수였어요. 준호야, 어디야? 개발업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형,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급한 일이 뭐야? 등대 계약이 더 급하잖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이 아니라 지금 당장 와야 해. 조건도 더 올려줬어.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외지 개발사가 매입가를 상향한 이유가 뭘까요? 금고에는 봉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아직 열어보지 않았어요. 준호는 원본과 사본을 분리해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형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야, 왜 이렇게 늦었어? 준일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업무가 있어서요. 업무는 무슨, 우체국 집배원이 무슨 급한 업무가 있다고. 준수가 서류를 펼쳤어요. 개발업체에서 조건을 더 올려줬어. 관리권 이전하고 매년 수익금의 10%를 받는 조건이야. 그런 조건이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협상한 거야. 어머니도 나섰습니다. 준호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70만 원씩 나가는 관리비 생각해봐. 준호는 고민에 빠졌어요. 아버지가 숨겨놓은 진짜 재산이 있는데 형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하루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내일까지 결정하겠습니다. 하루? 왜 이렇게 우유부단해? 제발요. 결국 형들은 내일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준호는 남은 봉투를 열어봐야 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해시태그 PART 6- 혈연과 종잣돈의 진실. 그날 밤 준호는 완도 수협 금고에서 가져온 마지막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20년 전 남해 여객선 사고 신문기사 스크랩이 들어있었어요. 여객선 사고. 보험금 지급 확인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사망자 명단을 보니 아버지 누이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고모가 사고로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유자녀란에 영아 한 명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준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등록 정리 서류를 보니 더 놀라운 사실이 나왔어요. 준호가 아버지 호적에 입양된 시점과 보호자 변경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입양? 보험금 10억 원이 아버지 개인 계좌로 전입된 내역도 확인됐어요. 그 돈이 초기 양식장 임차 보증금으로 사용되었더군요. 아버지의 자필 메모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자산 대부분이 누이의 보험금을 불린 결과임. 등대와 어장 면허권은 원금의 최종 귀속 대상에게 돌려주기 위해 분리 보관함. 준호는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자신이 입양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사실상 자신의 몫이었다는 것. 그래서 등대를. 다음 날 아침 전직 등대지기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뭔가. 아버지가 특별한 날에만 등대를 켜달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여객선 사고 날짜였지. 매년 그날이면 꼭 전화해서 점등해달라고 하더라고. 사고 기일에요? 그래, 누나 제사 지내는 날이라고 하더라. 바다에서 등불을 켜달라고. 할아버지는 자필로 진술서를 써줬어요. 아버지가 매년 사고 기일마다 안개 속 점등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외지 개발사에 대해 조사해봤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등기부등본을 보니 대표이사가 형들과 아는 사이더군요. 거래명세서도 확인됐어요. 형들이 미리 계약한 거구나. 면허 명의대여와 허위 매각 시도는 어업권 관리 규정 위반이었어요. 법률 검토를 해보니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준호는 모든 증빙을 정리했습니다. 어장 면허권 원본, 창고 등기, 금고 인수증, 여객선 사고 자료, 보험금 이동 내역, 입양 기록까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넘어갈 것인지. 준호는 전직 등대지기 할아버지의 자필 진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왜 저한테만 등대를 남기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다음 날 가족 회합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걸 공개하고 가처분 신청과 행정기관 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거예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해시태그 PART 7- 문서 앞에서 뒤집힌 권세. 다음 날 오후 준호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어머니와 형들이 모인 자리에서 준호가 봉투를 꺼냈어요. 형님들, 어머니,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준일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또 뭔 소리야? 등대 계약 서명하러 온 거 아니야? 잠깐만요. 준호는 어장 면허권 원본을 테이블에 펼쳤어요. 이게 뭐지? 준수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소안도, 청산도 일대 어장 면허권 전체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다 나눠 가졌는데. 어머니도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야, 장난하지 마. 그런 서류는 처음 보는데. 준호가 창고 등기와 금고, 인수증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완도항 부간 부두 창고 이동도 아버지 소유였고요. 수협 금고에 이 모든 서류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형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어서 이 자료들 보시죠. 여객선 사고 신문 스크랩과 보험금 이동 내역을 펼쳤습니다. 20년 전 남해 여객선 사고로 돌아가신 고모님 보험금 10억 원이 현재 자산의 종잣돈이었어요. 준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제 입양 기록이에요. 주민등록 정리 서류를 보여주자 어머니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고모님의 유일한 자녀였던 제가 아버지 호적으로 입양된 거죠. 전직 등대지기의 자필 진술서도 공개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년 사고 기일마다 바다에 등불을 켜달라고 하셨어요. 고모님을 기리는 마음이었죠. 준수가 화를 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우리 가족인데. 형, 그런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준호는 외지개발사 제안서와 형들의 지분회사 자금 흐름 자료를 내놨습니다. 형님들이 미리 개발업체와 계약하고 저한테 압박을 가한 거잖아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야,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어업권 명의대여와 묵시적 양도 시도는 관리 규정 위반이에요. 행정신고 접수증과 조사 착수 공문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신고했고 조사가 시작됐어요. 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서도 꺼냈어요. 어장 면허권과 창고의 처분 금지 가처분이 인용됐습니다. 임시관리자는 제가 맡게 됐고요. 준일과 준수가 당황해했어요. 갑자기 형들의 개인 재무 상태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형님들, 금융기관 대출 만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한테만 등대를 남기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하신 거죠. 회계 감사 개시 공문도 보여줬어요. 불법 요소는 바로잡을 거고 군청에서도 공익적 활용 계획 제출하면 예산 협조해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니?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은 해드릴게요. 하지만 정당한 권리는 찾겠습니다.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문서 앞에서 모든 게 뒤바뀐 거죠. 해시태그 PART8- 등대 복원과 바다안전재단. 한 달 후 준호는 고모의 이름을 딴 해상안전 어민지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초기 출연금으로 50억 원을 집행했어요. 재단 사무실에서 형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준일 형은 재단의 법무 규정 준수 파트를 맡아주세요. 내가. 형이 경영학과 출신이잖아요. 투명한 재단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준수에게도 제안했습니다. 준수 형은 의료 잠수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해주세요. 형이 해양 안전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형들은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결국 수락했어요. 가족이니까요. 군청과 협의해서 등대 복원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군비와 재단 기금을 합쳐서 관광안전교육복합 거점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공사가 한창일 때 철수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대단하다. 폐등대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아버지가 계획하신 거예요. 어장 면허권도 친환경 방식으로 재편했습니다. 수익 일부는 장학금과 구조장비 보강에 사용하기로 했어요. 항구 창고는 응급 구조용 장비와 어선 정비 공간으로 개보수됐습니다. 어민들이 정말 좋아했죠. 이제 급할 때 바로 수리할 수 있겠어. 박영수 어촌계장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준호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재단에서는 간조수로 안내판도 설치했습니다. 해식동굴 출입 통제 표지판도 세워서 사고 예방 효과를 높였어요. 면허관리 투명성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불법 명의대여 관행이 사라지니까 지역 신뢰가 회복됐죠. 준호는 여전히 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섬 구석구석을 누비며 주민들 소식을 전하는 일이 좋았거든요. 준호야, 오늘도 수고했어. 우체국장이 격려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안개 낀 저녁 복원된 등대에 불이 켜졌습니다. 준호는 등대 꼭대기에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렌즈를 통과한 빛이 바다를 비추며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해상 경계선에 질서가 생긴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준호야, 등대에 불 들어온 거 봤어. 정말 예쁘다. 네,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예요. 형들도 하나둘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재단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더군요. 주민들은 자산이 본래 주인에게 돌아간 것에 대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마을 전체가 발전하게 된 거죠. 등대 아래에서 준호는 고모님께 조용히 인사드렸어요. 고모님,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 뜻대로 다 정리됐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등대의 불빛이 어둠 속을 밝히며 안전한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가족과 지역사회 모두가 진정한 정의와 공익 실현을 체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